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캐패시터 스포키를 하나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다이코리아라는 카페에서 케이스부터 안에 있는 부품까지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조립을 하고 사용을 해보니까 성능 면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우리가 대용량 배터리 팩을 많이 만드시는 분에게 좀 추천드릴 만한 그런 스포키 세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모스펫 납땜이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작은 부분을 납땜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모스펫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성이 된 회로로 또 판매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부품을 전체 합하면 가격대는 조금 있습니다. 뭐 저렴한 스포키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는 좀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좀 확실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작업 다이에 놓고 좀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만한 스포키를 찾으시는 분에게는 괜찮은 자작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스포키가 조금 마음에 드신다 그러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할 텐데요, 그런데 다이코리아에서 이 부품들을 제공을 해준 만큼 다이코리아 카페에 가입하신 분 중 한 분을 뽑을 거예요. 다이코리아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그 가입 아이디를 본 영상에 남겨주시면 그 남겨주신 덧글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만들었던 이 스포키 회로 세트를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이코리아 아이디를 적어주셔야 돼요.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응원합니다, 저도 가입했어요, 저는 이미 가입했어요,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신 분은 해당이 안 돼요. 이미 가입을 하셨더라도 거기에 본인 닉네임을 적어주시는 게 참여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수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립식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괜찮으시다 싶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캐패시터 스포키를 조립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케이스 앞쪽을 보시면 상판 재료들을 먼저 실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캐패시터를 연결을 하고 또 모스펫 보드 그리고 전원 연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에 부품들을 다 넣어줘 볼게요. 먼저 케이스에 이 볼트를 풀어서 케이스를 분리를 할게요. 자, 피스를 풀어주면 이렇게 뚜껑이 분리가 됩니다. 먼저 이 뚜껑 쪽에 부품들을 먼저 넣어 줄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메인이 되는 액정을 넣어 줄게요. 액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깨지지 않게 따로 배송이 되어서 오고요. 자, 이 액정을 뒤쪽에 이 보드판에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구멍이 딱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핀이. 그래서 이 핀에 맞게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액정은 누르지 마시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을 여기에 구멍이 뚫린 곳을 핏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위아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위에 있는 핀을 보시면 됩니다. 4개짜리 핀이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많은 핀이 아래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판에 액정은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파워 스위치하고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 스위치는 LED 스위치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컨트롤은 이렇게 우리가 스포키를 조정하는 노브 있죠, 이 노브를 이쪽에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스위치와 컨트롤 노브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대전류 단자죠, 우리가 스포봉을 연결하는 크레토스 단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DC 단자. DC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폿을 연결을 할 때 수동 스폿이 가능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DC 단자를 달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면판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실장을 해줬습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케이스 뒤쪽에 있는 이 펜과 이 전원 단자를 또 실장을 해줄게요. 자, 뒤쪽에 펜도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펜 커버와 펜을 이렇게 넣고 피스로 조립만 해주면 간단하게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DC 파워 또 AC 파워가 있는데, AC 파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SMPS를 넣어야 되고요. DC 파워는 우리가 19V부터 25V 사이에
또 다른 어댑터를 여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배터리 내장형으로 사용하신다면 충전기 역할로 사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앞판과 뒷판은 간단하게 고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했으면 이제 다음은 캐패시터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동부스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정말 두꺼운 동부스바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스포키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꺼운 녀석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ESEP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곳, 플러스 플러스 한 곳에 왔죠. 그러면 이 두꺼운 네모난 우리가 직렬 연결용 부스바를 이 가운데 쪽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먼저 자, 이렇게 직렬이 되는 가운데 부분을 연결을 하니까 ES 배열이 됐고요. 이제 이쪽만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를 또 이 부스바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하실 때 캐패시터의 전압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세요. 좀만 달아도 쇼트가 날 수 있으니까. 자, 플러스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내려가는 이 앞쪽에 모스펫 보드를 달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도 연결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 모스펫 보드를 이 캐패시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DSG라는 3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여기 있는 잭을 여기에 납땜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로랑 연결할 때 좀 편하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렇게 뚫린 구멍이 2개가 있죠. 이 홈이 2개가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DSG라는 글씨를 정면엔 오게 하고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넣어서 납땜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넣고 뒤쪽만 납땜을 3개만 해주면 되겠죠. 서로 안 붙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로와 DSG 핀 3개를 납땜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부스바를 덧대서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이쪽이 너무 좁네요. 이 공간이 너트가 들어가기 좁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풀어 가지고 모스펫 보드에 동부스바를 먼저 연결을 하고 마지막에 이쪽 마이너스에 체결을 해 줄게요. 자, 모스펫 보드에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쪽으로 가니까 볼트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 긴 기역자 부스바를 덧대고 그리고 위쪽에 동부스바를 또 덧대서 연결을 할게요. 다음은 반대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모스펫 보드에 동부스바를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부스바를 캐패시터 마이너스 쪽에 다시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부스바를 연결을 했다면 이제 캐패시터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케이블 3가지 색의 케이블이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이 있죠. 자, 이 부분 중에 이렇게 선이 2개씩 연결된 단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단자를 캐패시터 쪽에 연결을 해줄 건데 빨간색은 이쪽 B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노란색은 B1 가운데에, 검정색은 B 마이너스, 이렇게 3개를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선도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도 해볼 겸 먼저 회로와 연결을 해주고 파워 서플라이로 전원을 놓아보고 스폿이 잘 작동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회로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단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이렇게 3개의 선을 연결을 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단자들이 하나씩 또 있잖아요.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 배터리 그림을 보면 맨 앞쪽이 B 플러스, 그 다음에 B1, B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맨 앞쪽에 빨간색, 자, 이렇게 3개의 단자는 연결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 3개의 단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잭이 있는데, 자, 구멍이 3개짜리 잭이에요. 그러면 이 회로를 보시면 구멍이 3개짜리가 이 앞쪽에 2개가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이 한쪽은 DSG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까 납땜했던 그 단자를 연결을 할 거고, 이 반대쪽 3개짜리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꾹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 DSG라고 있죠. DSG에는 역시나 3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먼저 캐패시터에 아까 연결해 놨던 DSG 이쪽에 꽂아 주시고요. 이 회로 쪽 DSG에 동일하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았고요. 자, 다음은 이런 4개짜리 케이블이 있어요. 자, 4개짜리 같은 경우는 구멍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4개짜리가 하나 남았네요. 자, 이 4개짜리 단자 같은 경우는 이쪽 앞쪽에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아까 고정을 해놨던 스포키를 조정하는 노브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 날 때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연결은 완료가 됐거든요. 아직 스위치 작업이라든지 대전류 작업도 이렇게 풋스위치 작업은 안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스폿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로 전원을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작동이 되죠. 자, 지금 캐패시터의 전압은 0V로 나와서 전혀 안 나오고요. 지금 캐패시터를 충전하고 있네요. 자, 최고 16A까지 충전을 하는데, 충전 전류 값은 16A가 아니라 10 정도로만 할게요. 너무 높아도. 자, 10A로 세팅을 했고요. 자, 지금 다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충전은 제대로 되고 있네요. 10A로 캐패시터를 0V에서부터 지금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원부를 뺀 나머지는 배선 연결이 끝났거든요. 먼저 이 전선들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케이블 타이로 좀 정리를 해주고 연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줬고요. 이제 배선 연결을 하면 되는데, 메인 출력 단자를 연결하기 전에 이 상판 단자 앞쪽을 보면 우리가 수동 연결을 해야 되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19V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 전압을 스위칭을 해서 이쪽 회로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뒤쪽에 입력 단자를 연결을 하면 조립을 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출력 단자부터 이 스위치 작업을 해주고, 입력 단자 같은 경우는 선을 뒤쪽으로 빼줘서 그 후에 이 아답터랑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스폿 선을 연결을 해주고, 출력 단자, 입력 단자를 선으로 먼저 연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답터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스폿 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핀 단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2핀을 찾아보면 지금 남아있는 2핀이 2개가 있거든요. 2개 중에 여기 보면 DSG라고 있어요. DSG 옆에 있는 2핀 단자는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뒷판에 팬이 들어가는 부분의 단자고, 그래서 먼저 이쪽에 이 단자를 끼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수동 스폿 가능한 선을 먼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스위치를 연결을 할 건데, 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 회로에 전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선을 먼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LE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접점이 되는 부분, 자, 이쪽 가까운 쪽을 출력 단자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 회로에 플러스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쪽 LED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은 동일하게 LED와 출력을 같이 마이너스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또 출력의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쪽 반대쪽 입력으로 들어오는 어댑터의 전원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출력 쪽으로 나가는 형식이잖아요. 이쪽 LED 플러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LED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출력 쪽에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출력이 나갈 때만 LED가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죠. 이게 4핀 연결 스위치 연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LED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접점, 이 접점을 아래쪽에서는 어댑터에 플러스가 들어올 거고요. 자, 위쪽으로는 회로에 플러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 회로에도 들어가고 입력 측으로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있는 LED 플러스는 방금 전에 이쪽 출력으로 나갔던 플러스에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 LED 플러스하고 출력 플러스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쪽 회로 쪽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플러스 선이지만 LED 플러스, 출력 플러스에 같이 연결을 했고요. 이 선은 이 회로의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녹색 단자가 있는데 이쪽이 입력 단자거든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혔으니까 극성에 맞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선인데 회로 쪽에 먼저 연결을 하고 이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댑터 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LED 마이너스 쪽에 전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을 남겨뒀고요. 이제 그러면 이쪽에 마지막에 남은 한 단자가 남았죠. 자, 이 부분도 어댑터로 들어가야 될 입력 단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방금 전에 마이너스를 남겨놨던 이 마이너스 선과 함께 전원선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19V 이상을 넣어주면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원선만 남겨놓고 나머지 연결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스폿 봉이 연결되는 전선으로 이렇게 두꺼운 전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앞쪽 상판과 출력이 되는 캐패시터의 메인 출력 단자하고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겨놨던 스위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펜 단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만 연결을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겠죠. 케이스의 위쪽 상판을 제거한 상태고요. 이쪽 안쪽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캐패시터 고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는 잘 들어왔고요. 이렇게 상판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겨둔 전원 단자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펜하고. 자, 이 어댑터를 분해를 해서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냥 이쪽에 절연 작업을 했으니까 이 위쪽으로 그냥 올려 버릴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어댑터는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단자가 있는데 이 선은 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피복을 벗겨보니까 피복이 벗겨진 선이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감싸진 선이 있는데 하얀색이 플러스, 나머지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댑터 출력선과 아까 남겨두었던 전원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뒤쪽에 220V 선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입력 단자도 이렇게 꽂아준 상태로 이 앞쪽에 단자만 잘라서 뒤쪽에 있는 AC 입력 선에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자, 220V 콘센트 단자는 이 위쪽으로 우리가 출력이 나갈 전선을 두 가닥을 남겨두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단자와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단자와 세 번째,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끝에 있는 이 녹색 선은 접지선이니까 연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선이 있다면 연결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전원 코드를 잘라서 한번 두 가닥을 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 뒤쪽에 선을 잘라 볼게요.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접지선은 없고요. 그냥 두 가닥의 선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AC 단자에 두 가닥의 선만 색상에 맞게 빨간색은 빨간색, 검정색은 파란색과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220V 선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펜 단자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펜 연결선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자, 스위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스포키가 작동을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암페어가 올라가면서 충전을 하고 있죠, 캐패시터를. 혹시라도 이 앞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배터리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댑터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키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서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 값은 4에 5로 세팅을 했습니다. 펄스 1은 4, 펄스 2는 5로. 자, 0.2T의 니켈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오. 자, 스폿 되는 느낌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보시면 스폿 자국도 상당히 예쁘게 보이고요. 잘 붙었을지 뜯어 보겠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0.2T 완벽하게 찢어지는 모습이네요. 와, 스폿 잘 됐어요. 우와, 안 뜯어진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단자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야.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오, 0.2T는 그냥 붙어버리네요.
자, 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성능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지금 0.3T가 없어서 테스트는 못 해보지만 0.3T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0.2T가 이렇게 잘 붙어주면 스포키 성능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만들어서 쓰는 또 자작의 묘미도 있는 그런 스포키니까 혹시라도 스포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폿봉은 실리콘 4AWG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요. 우리가 이 스폿봉을 어떤 거를 쓰느냐, 또 전선 두께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쓰느냐, 또 단자는 직결로 연결을 했는지 이렇게 크레토스로 연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폿 성능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세팅한 이 설정값하고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전류값이 약간의 저항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도 0.2T까지는 무조건 될 만한 그런 스폿기니까 스폿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작은 스폿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좀 큰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 용량이 좀 높은 배터리 개수를 많이 스폿을 할 때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미니 스폿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그 100개를 다 스폿 연결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순간적인 전력은 좋지만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배터리 작업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큼지막한 녀석으로 스폿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